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일단 대기권 재진입을 하잖아요. 이게 스카이랩이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사진입니다. 마찰로 온도가 3000도 이상 올라가요. 고도가 80km 정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서지면서 떨어지는데 1톤 이상이 되는 일단 우주 물체라면 부서지면서 추락하는데 큰 건 500kg 덩어리까지 돼요. 뭐 작게는 뭐 100kg 미만도 되는데 일단 큰 덩어리가 500kg이다. 쉽게 생각하면 차 한 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승용차 한 대가.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단 1톤일 경우에 한 그 정도인 거지 더 큰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큰 덩어리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kg 이상의 덩어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 고도까지 과학자들이 현재 추적을 하느냐, 이게 바로 탱궁 2호의 고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중국에서 네. 우주정거장,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만들기 전에 시범으로 올렸던 탱궁 2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현재 고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페리지 어포지라 써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어포지는 멀리 있는 궤도, 네, 그 다음에 페리지가 가까이 있는 궤도입니다. 이거 뭐냐면 궤도가 정확하게 똑같은 거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을 때가 있어요. 타원 궤도를 도니까. 네. 그거를 지금 나타낸 거고, 하지만 고도는 좀 비슷하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의 고도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네요. 네. 어디까지 떨어지죠? 거의 170. 그쵸? 이 말은 뭐냐? 인위적으로 조작을 성공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러네요. 고도가 일단 170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날고 있는 고도에서 강제로 바다에 추락시키기 위해서 고도 조정을 했다. 그거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러네요. 떨어졌다. 근일점이 120km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기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궤도를 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최종 궤도를 예측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뭐냐?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과학자 다 했다. 오. 네. 그래서 보통 고도 200km 아래로 내려오면은 수일 안에 지상으로 떨어지겠구나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120까지 더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이 밑으로는 궤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때 나오는 최종 추락 위치, 이게 아마 궤도 과학자가 계산한 거로는 최종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이후는 이제 흩뿌려지면서 부서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엄청 위험하게 들리네. 그쵸. 엄청 빨라요. 한 2-30분이면 태평양을 건너버려요. 그러면 중국도 예. 이렇게 강제로 고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는 있네요. 갖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정형 5호 B는 통제 불능이 됐다. 즉 그렇게 고도를 강제로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안 돼. 왜냐면 분명히 낮아져야 되는데 안 돼. 왜냐? 고장났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 그렇군요. 거예요. 저는 안 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국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걸 다른 나라들한테 알려주기 들켰다. 싫었다. 이게 2011년 렌트겐 위성, 독일의 위성이었죠. 이걸 시작으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위성 추락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저 때 적당히 어디쯤 떨어져, 몽골 쪽에 떨어졌다고 추정을 해요. 네, 그런데 위성 잔해가 지상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못하는 거야. 미국이 밝혔어요. 지상에 도달한 것까지 못한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km 밑으로 내려오면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 밑에부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궤도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예를 들어 지상에 어디 떨어졌다. 이거는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주워야지 알아. 근데 중국에 떨어졌다? 못 주워. 왜냐? 다 가져가요, 집에. 못 주워. 정말 다 가져가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위험한데? 보통 이거를 수색해서 예를 들어 황무지에 떨어졌다. 군이 수색을 해서 정확한 그라운드 인카운팅 위치를 찾아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뭐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좀 평원에 떨어졌다. 그럼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주워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찾는 거야 이제. 와, 저거 정말 혹시나 내 근처에 떨어졌다고 해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맞아요. 절대. 맞아요. 손 하나 가까이 가셔도 안 돼요. 정말 왜요? 방사성 물질도 많이 있고 맞아요. 위험한 물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렌트겐 위성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올라갔던 위성이 굉장히 오래전에 올라간 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핵전지를 써요. 그렇죠. 즉 가까이 가서 뭔가 열어보면 방사능 피폭당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하지만 궁금하니까 저도 근처에 살면 왠지 가볼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가봅니다. 여러분한테 말은 하지만 가볼 것 같아. 그리고 아우, 궁금해. 군대가 먼저 와 있겠죠. 하지만 저희를 맞아. 저지하겠죠. 미군이 빠르겠죠. 그렇죠. 2012년 포보스 그룬트, 러시아의 화성의 위성 포보스를 탐사하는 탐사선이었죠. 요게 이제 추락하는 궤도였고, 놀랍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추락 10분 전에 제주도 상공을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육안으로 불붙이 떨어지는 포보스 그룬트 위성을 볼 수 있었고요. 2013년 코스모스 1484 역시 러시아의 위성이었죠. 요거까지도 제가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스라고도 하는 위성이 있어요. 이게 이상 유럽의 위성인데, 그죠. 요건 이제 지구 중력장 탐사 위성. 이것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15년에 프로그레스 M27M. 이건 러시아의 무인 우주 화물선입니다. 이것도 상황실 운영했고, 18년에 중국의 텐궁 1호, 19년에 텐궁 2호. 이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네,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우리나라 과학자, 연구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최근에도 했고 지난주 일요일에도 했다. 대단한 거예요. 네. 특히 텐궁 2호입니다. 이게 텐궁 2호가 임무 종료 후에 남태평양 부근에 중국이 재진입을 시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위험하죠. 왜냐? 연료가 이제 하이드라진이라는 N2H4라는 하이드라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를 소진하지 않고 들어온다. 굉장히 유독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독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뭐 정말. 비행기 연료로 많이 쓰는 건데 이거 위험하니까 결국 중국이 혹시나 통제 불능에 빠지지 않을까를 고려해서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상황실을 운영했죠. 네. 하지만 이때는 잘 종료됐어. 네. 이게 바로 포보스 그룬트입니다. 포보스 그룬트 탐사선인데 13.2톤이에요. 13.2톤. 꽤 무겁죠. 엄청 무거운데요? 이때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중국의 창정 5호 B는 정상 궤도에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에 핵심 부품을 올려놨죠. 핵심 그렇죠. 모듈을. 그러고 나서 남은 게 18톤. 조심해야 돼요. 남은 게 18톤. 18톤이 남았는데 남은 채로 통제 불능. 어떡하냐. 포보스 그룬트 13.2톤인데 위험했어요. 이거 18톤. 그렇죠. 18. 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대기권 재진입 물체 중에 역대 최고 무게입니다. 최대 규모예요. 와. 상황실에서 공개된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대기권 재진입 시점을 예측했습니다. 현재 지금 예측한 그림이고요. 추락 지점과 시간을 알아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구를 얘가 돌잖아요. 계속 돌아요. 네. 돌 때마다 얘를 관측합니다. 지상에서. 관측할 때마다 얘의 궤도 정보를 받아요. 그렇죠. 받은 정보로 지난번에 예측했던 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지구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구 전역에 있는 관측소들이 관측한 관측값으로 궤도 정보를 분석하고 이 정보를 누적합니다. 계속 조금씩 정보를 누적해 나가는 거야. 마치 우리가 랩장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랩장님 뒷모습, 랩장님 옆모습, 앞모습. 랩장님 콧속 모습 이런 걸 다 모아갖고 전체 랩장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처럼 그렇죠. 계속 어쨌거나 모으면 모을수록 랩장님은 조금씩 정확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궤도를 점점 정확하게 추적하다 보면은 예측 오차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말은 뭐냐? 점점 줄어드는 만큼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관측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 이미지였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예측했던 궤적을 다 그린 거죠. 이전 장 한번 주시면요. 이제 점점 정밀해져서 지금 이 지도가 약간 바뀌어서 그런데 네. 정밀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갖춘 궤도, 오차가 가장 줄어든 궤도가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궤도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정확한 지점을 전 세계 나사, 이사, 우리나라 카시 여러 곳의 연구기관이 각자의 툴을 이용해서 예측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정말 직관과 이 천재적인 창의성과 사고력이 들어간다는 거지, 궤도 계산이라는 게. 네네. 예, 이게 한국천문연구원의 상황실 사진입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모여서 심각하게 3교대로 잠도 안 자면서 계속 저기 샌드위치 피자 같은 거 먹으면서 버티면서 과연 어디 떨어질까를 고민하고 계산하고 이걸 대중에게 계속 알리는 겁니다. 정말 저기 상황이 걸리면은 예. 군인들도 들어오고 계속 3교대로 돌아요. 계속. 그렇죠. 군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죠. 여러 뭐 국토부도 있고 여러 과기부도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 옷을 맞춰서 입고 노란 옷을 입고 제가 있을 때는 파란 옷을 맞춰 입었고 스머프라 그래서 지금 색깔이 바뀐 것 같고 예 굉장히 멋진 옷을 맞춰 입고 네. 저렇게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잠을 안 자고
거의 추락 직전에 한 3, 4일은 아무도 못 자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궤도 관측 정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네. 바뀌는 게 예전에는 뭐 하루에 2번 들어왔으면 하루에 6번 들어온다거나 계속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궤도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우리도 우리 딴에서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잡니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우리가 정확한 추락 지점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대중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고.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추락하는 위성 잔해물에 맞아서 다칠 확률. 그래서 가능성이 얼마냐? 네. 그렇죠. 수조분의 1입니다. 오. 수조분의 1. 와, 되게 희박한데요? 굉장히 희박하죠. 로또보다 더 희박하죠. 그죠? 그렇죠. 네. 하지만 대비하는 게 절대 나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도. 왜냐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추락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느냐 대비하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 큰 격차가 있고요. 뭐 긴장을 하는 마음으로 아 제발 이번에도 안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 과학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맞을 가능성을 꾸준히 예측하고 결과랑 비교해서 실제로 안 맞았구나. 왜 안 맞았지? 어떠한 가능성, 어느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예측이 정확했지?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결과대로 됐나? 정말 그 시기에 거기에 떨어졌나? 이거를 비교하는 게 과학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측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범준 교수님의 명언을 명언이었습니다. 제가 빨대 꽂은 거죠. 네. 우리는 예측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우리가 궤도를 예측하지 않으면 확률이 수조분의 1일지라도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의 사고, 과학적 사고입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